네, 오늘은 종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죠. 그런데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정말 고평가됐는지, 그렇다면 그 내용은 뭔지, 그래서 적정 주가는 얼마나 될지 오늘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뱅크의 사업 내용을 볼게요. 그 은행의 핵심 사업 내용이죠. 자산 규모, 예수금, 대출, 자기 자본 이런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규모는 카카오가 29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은행의 KB금융이 621조네요. 대략 한 20분의 1 정도 규모고요. 27조의 광주은행과 유사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2017년에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올해로 5년 차인데 이 영업 기간을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빠른 성장이다 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예수금, 대출, 자기자본 보겠습니다. 자기자본은 3조, 정확하게는 2.8조고요. 부채가 26조나 됩니다.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은행들은 부채가 상당히 큽니다. 부채 비율이 다들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채의 대부분은 고객들이 맡긴 돈, 예수금입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돈을 예금을 받아서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이게 은행의 본업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부채의 대부분은 예수금인데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부채 26조 중에 25조가 예수금이고 그리고 대출을 22조 해줬으니 아직 3조의 여유가 있네요. 대출을 3조 더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이 자기자본 비율을 8%를 제시했는데요. 이게 뭐냐? 대출을 100억을 해주려면 적어도 내 주머니에 8억은 가지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대출은 회수되지 않을 위험이 있죠. 그 위험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BIS가 제시한 최소의 기준이 8%고 국내 은행들은 대체로 한 10% 중반대 정도가 됩니다. BIS 비율이 15%다. 그 얘기는 100억을 대출을 해줬다면 자기 자본은 15억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그보다도 더 높은 19.9%입니다. 시중 은행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업력이 비교적 짧은 카카오뱅크지만 영업 구조는 비교적 건전한 편이네요. 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죠.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주 발행 방식입니다. 약 6,500만 주를 신주 발행하는데요. 이 6,500만 주는 총 발행 주식수에 비교하면 약 14% 정도 됩니다. 보통 상장을 할 때 신주 발행 그리고 구주 매출 방식으로 해서 적어도 20%, 많게는 30%까지 주식시장에 유통을 시키는데요. 이번에 카카오뱅크는 14%만 유통을 시킵니다. 상당히 적은 수준입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첫째, 앞으로 유상증자를 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주 매출,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을 내놓고 그리고 현금을 받아서 엑시트하는 이런 구주 매출 방식이 아니라 상장 이후에 기존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엑시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게 좀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조만간에 또 한 번의 유상증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을 했죠. 21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을 했고 경쟁률이 무려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기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네요. 1,700대, 약 1,700대 1이나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33,000원에서 39,000원까지 이 공모가 범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상단이 39,000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39,000원의 공모가를 확정 공모가를 가지고 일반 투자자 청약을 했죠. 26일, 27일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 경쟁률이 기관 대상 수요 예측만 못해요. 180대 1 정도입니다. 공모가가 39,000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한 고평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증권사도 그렇고 또 각종 기사들이 쏟아졌죠. 매우 고평가됐다.
그런 영향을 일반 투자자 청약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대 1에는 한참 못 미치는 180대 1이네요. 그래도 180대 1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죠. 네, 이렇게 그 39,000원의 확정 공모가로 상장을 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무려 18.5조의 시가총액을 갖게 됩니다. 그게 금융지주 시총 3위예요. 금융지주 기준으로 시총 3위나 됩니다. 우리은행이 자산이 400조가 넘는 우리은행이 시총이 8조인데 그게 2배 이상이나 되네요. 이래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거죠. 코스피 상장은 8월 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치냐?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냐? 그 얘기죠. 은행을 평가할 때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이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결국 이게 얼마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자기 자본 비율만큼 그 멀티플을 대출해 줄 수가 있죠. 자기 자본 비율이 BIS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 8%다 하면 내가 8억이 있으면 1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자본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얼마를 해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자기 자본과 관련된 밸류에이션 지표 있죠. 바로 PBR이죠. 그래서 은행들은 PBR로 많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같은 자기 자본, 같은 대출 규모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을 이끌어내느냐, 바로 이게 ROE죠. 그 자기 자본 이익률. 그래서 은행을 평가할 때는 PBR과 ROE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뭐 ROE 10%를 보여주는 이런 정도라면 뭐 PBR 얼마, 뭐 이렇게 평가하는 식이죠. 예, 그래서 은행 밸류에이션의 핵심 지표 PBR, ROE가 되고요. 그런데 국내 은행업은 성장성이 매우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ROE는 8에서 한 9% 정도. 그리고 PBR 이 정도 ROE면 PBR은 한 0.4, 0.4 뭐 이런 정도 쳐줍니다. 이 PBR이 0.3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를 다 팔아서 치워요. 그러면은 100억이 남는데 그런데 겨우 시가총액은 30억인 뭐 이런 상황이 바로 PBR 0.3이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확정 공모가 39,000원 기준으로 PBR이 3.3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다른 은행들에 비하면 무려 한 10배나 밸류에이션이 높게 쳐져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요. BN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그래도 PBR은 국내 은행들보다 훨씬 높은 2를 제시했습니다. 성장성은 그래도 높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목표 시총을 최대 11조, 올해 말 실적 기준으로 해서 PBR 2를 적용한 목표 시총 최대 11조, 주가 24,000원을 제시했고, 그래서 확정 공모가 39,000원이죠.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그 매도 리포트가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나왔네요. 네, 이런 시장 평가에 대해서 저는 카카오가 은행은 맞습니다. 은행은 맞지만 카카오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고효율 은행이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산 규모가 지난 3년간 그 연평균 무려 48%씩 성장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카카오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에 아주 압도적인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무려 4,600만 명이나 되죠. 여러분들도 다 카카오톡은 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건 앞으로도 비슷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이
점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건비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은행의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판관비 구성을 보면 판관비란 이 판매 관리비, 즉 은행에서는 인건비, 인프라비, 뭐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인건비가 4대 은행 평균 64%나 됩니다.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46%밖에 안 되고요. 이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되는, 인건비에서 세이브되는 비용을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점포로 인한 이런 낮은 판관비가 높은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란 판관비 대비 순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 은행 평균은 한 50% 정도 돼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싶네요.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략을 고민할 때 먼저 이 우리나라 대출 시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가장 큽니다. 다들 대출 받아서 집 사시잖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또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개인사업자 대출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용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이 가장 많고요. 그 주택담보가 조금 있습니다. 뭐 신용대출이 가장 많다 한들 여전히 그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그 진출하게 될 국내 시장만 해도 아직 여지가 아주 많죠. 그런데 이 신용대출이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많은 이유가 이 온라인으로의 접근성이 신용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 이 시장에 진출을 해야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데요. 첫째, 신용대출은요, 그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손 비용을 낮추기 위함인데요. 대손 비용이란 대출을 해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신용자일수록 이 대손 비용이 올라가죠. 그래서 대손 비용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요. 대신에 고신용자들은 금리를 높게 받지 못하죠. 그런데 시장의 그 일각에서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요. 이 AI를 적용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이 대손 비용률은 낮추면서 고금리의 그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낮은 그 신용 등급의 그 고객들에게 신용 대출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합니다만, 저는 신용평가에 AI가 개입될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상당히 충분한 수준일 것 같고요. 이 AI의 개입 여지는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그 신용대출 그 방향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메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을 해야 영업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플랫폼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주택담보대출 한번 받으려면 여러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받아보면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날 걸리고요. 이런 것들을 뭐 은행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온라인으로 등기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그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플랫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판관비는 대폭 낮추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기대하는데요. 이미 카카오 플랫폼에는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티, 뭐 웹툰, 게임, 이모티콘 등등 많은 사업자들이 있죠. 이 사업자들이 우선 대상일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쉬운 시장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 사업자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의 메인 시장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카카오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이 시장에 앞으로 카카오의 역할 그리고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은행들에게 예수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금, 고객들이 저축한 돈이죠. 이 저축한 돈을 대출해줘서 돈을 버는 게 이 은행인데, 그래서 예수금은 매우 중요하죠. 이 예수금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성장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장의 핵심은요, 계좌 수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은행주의 상승, 이 두 가지가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3개년간 계좌 수가 연평균 20%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구불 예금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요구불 예금이란 고객들이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카카오로 뭐 송금하고 뭐 받고 하시면서 굳이 인출 안 하시죠? 거기에 계좌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뱅크의 요구불 예금입니다. 뭐 나중에 또 송금할 것을 생각을 해서 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인출 잘 안 하시죠? 이게 요구불 예금인데 계좌 수가 증가하면서 그대로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요구불 예금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좌 수 증가하는 정도만큼 연 20%씩 성장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상장 그리고 상장 이후 적극적인 카카오뱅크의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카카오뱅크를 이제는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행 지위의 향상을 기대를 해보고 따라서 저축성 예금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저축성 예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지 고객들이 인출해 갈 수 있는 돈이지만 저축성 예금은 그 만기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축성 예금이 비중이 높은 것이 이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데 시중은행들은 보통 한 2대8, 요구불 예금 2, 저축성 예금이 8, 이 정도의 비중을 갖는 반면에 아직 카카오뱅크는 그 구조가 좀 취약합니다. 2023년에 이런 성장률로 성장을 하면서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36대 64로 구조가 좀 다소 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시중은행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부족한 수준이네요. 계좌 수가 현재 1,447만 계좌 정도 됩니다. 이게 2023년에 연평균 20%씩 성장해서 2,100만 계좌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때 요구불 예금은 계좌당 110만 원, 저축성 예금은 계좌당 2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네, 대출 성장 전망을 볼까요? 예수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대출이죠. 뭐 고객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이걸 대출을 해줘야 수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대출 성장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대면 플랫폼의 고도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AI 이런 거 아니고요. 개인 신용 대출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고신용 저대손 비용 이 기조로 계속해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대신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연평균 65%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대출은 카카오 플랫폼 사업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더 가파른 연평균 80%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아직은 이 사업자 대출은 카카오가 없어요.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경우에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카카오가 연평균 한 45%의
이 대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이 대출 성장률을 그대로 앞으로 몇 년간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여전히 신용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62조 중에 23년에 전체 62조 중에 29조, 거의 절반이 신용대출인 상황인데요. 이게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4대 은행 평균은 13%입니다. 그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지불한 금리가 있을 테고, 그리고 대출을 해줘서 받는 금리가 있을 텐데 그 금리의 차를 net interest margin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대 마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대 마진은 예금과 대출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net interest margin은 모든 그 자산을 다, 이 금리가 표시되는 모든 자산을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카카오뱅크도 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들이 보통 이 net interest margin을 2%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도 앞으로 계속해서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 고려는 하지 않았지만 이 카카오뱅크의 차세대 성장 동력하면 바로 해외 진출입니다. 국내 시장은 좀 좁죠. 무궁무진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것도 바로 이 해외 진출의 가능성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에 카카오뱅크의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가 융합된 이런 형태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카카오뱅크에 기대를 하고,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큰 성장이 기대되네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숫자로 짚어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 앞서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국내 그 주요 은행의 평균은 한 50% 정도 됩니다. 수입에 비해서 비용을 쓰는 게 한 반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국내 은행은 50%인데 이미 카카오뱅크가 이 50%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더 이 효율적인 비용 구조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2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앞서서 전망드린 그 숫자들을 계산해 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손 비용률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로 이 대손 비용은 꾸준히 낮출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은행 평균은 50bp, 여기서 bp는 1bp는 0.01%입니다. 그래서 50bp는 0.5%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장기적으로 24bp까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낮은 대손 비용률 그리고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로 국내 주요 은행 성과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미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수익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높은 수익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ROE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은행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5% 수준입니다만 2023년에는 11%까지 기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성장에 따라서 자기 자본도 같이 현재는 2.8조입니다만 이번에 IPO로 5.8조까지 올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서 2023년에는 7조까지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결국 ROE와 PBR이다 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얼마의 PBR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이 보여준 최고 PBR은 2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할 때 그때인데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금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고려하지 않은 해외 진출까지 생각한다면 더더욱 더 성장이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대 국내 은행들이 보여줬던 최고 PBR 2에 프리미엄 50%를 더해서, 그래서 PBR 3을 한 3 정도는 부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2023년 기준
2023년 실적 기준으로 PBR 3을 부여하면 자기 자본이 7조고 PBR이 3이니 시총은 21조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주가는 총 발행 주식수로 시총을 나눠보면 44,000원이 됩니다. 이미 39,000원도 상당히 높다라고들 이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이 금융 계열사의 낮은 PBR을 방어하는 논리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전 이런 강한 의심을 해봅니다. 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지 이 리포트로 방어해서 되겠습니까? 리포트로 방어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대감은 상당히 반영이 돼서 상승 여력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